네, 이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수 보겠습니다. 양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미증시도 쉬어간 만큼 우리 증시도 새로운 강한 동력을 찾기란 쉽지 않은데요. 유가증권 시장 먼저 보시면은 0.17% 마이너스로 출발 대기합니다. 2510.57포인트 기록하면서 전거래일 종가 대비 4포인트 정도 하락세 예상되며 어제 소폭의 상승이었는데 오늘 장에서 일부 반납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500선 초반에서의 지루한 공방전, 이 횡보세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0.6%가량의 마이너스로 집계됩니다. 어제 워낙에 에코프로비엠의 강한 상승 움직임에 따른 이런 반작용도 예상이 되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0.6% 마이너스로 823.61포인트 선, 전거래일 대비로 5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은 어제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포인트밖에 못 올랐는데 오늘장 이 부분 반납하고 추가 하락 나타나면서 5일 이동평균선 약간 하회하며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60일선에 걸치는 상태가 될 것 같네요.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그룹핑이 되는 가장 강력한 키워드는 요소수입니다. 요소수가 가장 강하게 좀 그룹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도 좀 나타났었는데 KG케미칼이 연속성을 보여주면서 오늘장 11% 정도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긴 음봉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메우면서 어제 시가 그 위쪽에서 출발할 것 같아요. 음봉을 메우는 정도의 한 8,000원대 초반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롯데정밀화학이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롯데정밀화학도 3.5% 정도 플러스권 출발 대기하고 있고 또 비료 쪽도 그렇습니다. 조비가 어제 3% 정도 올랐죠. 오늘 6%가량의 상승 움직임, 그리고 남해화학도 한 5%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이쪽 요소수 그리고 비료 관련된 종목군들의 이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효성 OMB도 강하고요. 그 밖에도 양자 컴퓨터 키워드,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된 종목군들도 강한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자 컴퓨터 쪽으로는 엑스게이트가 5% 정도 오름세 출발 앞두고 있는데 IBM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2월 5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일정 가운데서는 데뷔전을 치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Y바이오로직스, 항체 신약 개발하는 업체고요. 확정 공모가 9,000원입니다. 그리고 두산로보틱스가 어제도 많이 휘청이었는데 2차전지로 관심을 뺏기면서 또 휘청인 것도 있고요. 오늘 보호예수 해제되는 날입니다. 물량은 전체 상장 주식수의 0.68%, 크지는 않은데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중에 중국에서 차이신 PMI 지표 나오고요. 그러면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보시죠. 김윤아 캐스터 알려주세요. 네, 전일 미국 증시는 소폭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고점에 대한 부담감에 조정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증시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옵니다. 이 미국 증시에 대한 낙관론을 이어갈 변수는 이제 고용 지표가 될 텐데요. 이번 주에 이 고용과 관련되어 있는 지표가 짜라락 나올 예정인데 10월에 채용 이직 보고서인 졸츠 보고서가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이 ADP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는데 이 고용 보고서까지 이제 현지 시각 기준으로 18일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국내 증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셔야겠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 오늘은 어떠한 흐름을 이어받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 소폭 밀리면서 출발합니다. 약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0.47%가량 하락한 2,50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0포인트 넘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510포인트 깨트린 이후에 2,500포인트 선 초반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락하며 출발하고 있는데요. 0.5%가량 밀려 내려가면서 824포인트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4포인트 가까이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820포인트 선 잘 지킬 수 있을지도 보셔야겠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수급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물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44억 원, 기관이 9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147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192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41억 원, 기관은 12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시면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상승하고 있는 섹터와 하락하고 있는 sek터 비등비등하지만 그 안에서 하락하는 섹터가 조금 더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통신업 섹터가 0.61%로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 다음으로 비금속 광물도 함께 이어서 상승해주는 분위기고요. 의료정밀 섹터도 0.18%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업도 0.01%가량 소폭 오르고 있고요.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섹터들 확인해 보시면 전기전자 섹터가 1% 가까이 하락 중에 있습니다. 0.9%가량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보시면 건설업 섹터에서도 0.78% 하락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통업과 제조업 섹터에서도 0.6%에서 0.8%가량의 낙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거래소에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안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완성차 기업들이 선방해주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대차 0.06% 오르고 있고요. 기아는 0.12%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상승세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저가 매수세가 일부 들어오면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지만 그 상승폭이 크지는 않고요. 0.12%로 미미한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제히 조정받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오늘도 1% 넘는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3% 하락하면서 13만 원 선 이탈했고요. 12만 9천 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69% 하락한 7만 2,1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셋업체들 오늘 일제히 파란불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51% 하락하고 있고요. LG화학이 0.85%, 삼성 SDI가 0.46%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10% 넘게 올랐었던 포스코 퓨처엠 쪽에서도 일부 차익 매물이 빠져나오면서 3%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3.59% 밀린 33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안을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주들도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0.24%, 카카오가 0.59%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파란불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8%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강보합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3.72% 하락하면서 31만 1,000원을 터치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0.6%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에코프로 BM 두 자릿수 대 급등세를 연출했는데 그 급등세에 비해서는 이렇게 낙폭이 크지는 않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LNF도 오늘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DX도 1.52%의 약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 보시면 반도체 내에서는 엇갈린 주가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는 HPSP가 빨간불 켜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은 HPSP 쪽에서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 하락 중에 있고요. 리노공업은 반대로 오늘 4% 넘는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4.48% 오른 21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로봇 쪽에서 어제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는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1.48% 상승 중에 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0.84%, 알테오젠이 1.4%, HLB가 0.61%, 셀트리온 제약이 0.13%의 상승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터주들 중에서 JYP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도 저가 매수세 들어오면서 1.19%의 소폭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2차전지가 시장의 거래 대금을 한껏 흡수해 갔는데 이런 흐름이 하루 만에 끊기면서 다른 쪽으로 이제 또 흐름이 싹 퍼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현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테마주들 쪽으로 조금 더 활발한 흐름입니다. 가장 강한 쪽은 뭐 요소수, 비료 이쪽 가장 강하게 움직임 나타내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군들도 현재 그룹핑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신흥 테마 가운데 상당히 좀 세력이 강한 쪽이 STO입니다. STO 관련해서도 계속 연속성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 폐렴이 이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경고의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국제약품을 중심으로 해서 슬슬 맥이 붙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내용으로는 경영권 분쟁이 나온 그런 몇몇 그룹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타이어 그룹 쪽이라든지 그리고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도 경영권 분쟁 소식이 좀 나타나면서 이런 개별 뉴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오늘 특징주 어떤 쪽부터 볼까요? 김민아 캐스터. 네, 오늘 요소수 관련 종목들 보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요소 관련 종목들 보시면 오늘도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니온 같은 경우 25% 넘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KG케미칼도 16%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비도 10% 넘는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니온 머티리얼도 19% 넘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도 3.23%의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연속성 있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중국에서 요소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어제부터 전해온 바가 있죠. 중국에서는 국내 요소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이 제기한 문제를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요소 수출 중단 문제가 자국 내 요소 수급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중 간의 원활한 공급망 협력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기본 입장을 중국에서 우리나라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한국 측과 접촉을 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고 한중 공급망 협력이 계속 원활하게 이뤄지길 희망한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에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시장에 퍼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불안감으로 인해서 요소수 쪽으로도 이 사재기 현상과 관련해 이 매수세가 이쪽 관련 기업들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데자뷰네요. 강하게 출발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오늘장 마감까지 이 시세가 이어질 것인가 하는 건데 어제 좀 음봉을 기록해가지고 오늘 일단은 좀 만회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현재 뭐 국내 수급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주가는 조금 어떻게 본다면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럴 때는 뭐 역시 뭐 재료가 지금 어떻게 확산될지는 모르니까 일단 뭐 기술적으로만 좀 접근을 해보면 KG케미칼 같은 경우에 어제 음봉 나왔지만 오늘 전일자 고점 돌파하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계속 좀 홀딩 한번 해보자. 오늘마저 만약에 음봉이 나오면은 저는 그냥 매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그냥 오늘 또 양봉이 나오고 그런다면은 어제 음봉은 페이크 속임수였다. 뭐 그렇게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일단은 저는 지금 현 상황에서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계속 홀딩 좀 해보자 그런 의견입니다. 오늘 양봉이면 홀딩이고 음봉이 나올 기미를 보이면 정리하는? 네,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대표적인 요소수 브랜드로 알려진 불스원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 관련된 테마주로 분류가 되는데 유니온이 움직여서 그런지 지금 히토류 쪽까지 히토류에서 페라이트까지 뭐 들썩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동국 RNS도 한 7%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삼화전자 쪽으로도 강세 움직임
움직임이 슬슬 나옵니다. 지금 연쇄적인 반응처럼 좀 매기가 확산돼 가고 있는 모습인데 삼화전자도 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미중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중국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뭐 하나 꺼내 들었으니까 또 나머지도 뭐 히토류라든가 뭐 페라이트라든가 이쪽으로도 확산이 되지 않겠냐. 일단 주식시장에서 항상 어떻게 본다면 창의력도 좀 필요하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소수 대란 하루빨리 좀 잠잠해지기를, 그리고 이 수급 문제가 해소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요소와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대응 전략 알려드렸고요. 다음은 지금 움직이는 종목이 양자 컴퓨터 한번 보겠습니다. 엑스게이트 빠르게 움직입니다. 현재는 13% 정도까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퀀타피아라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이 종목도 양자 키워드 가지고 있습니다. 한 6%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또 우리로도 8% 정도의 강한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IBM 쪽에서도 새로운 슈퍼컴퓨터를 공개를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흐름 임에는 분명합니다. 빅테크 업체들 계속 양자 컴퓨터, 뭐 슈퍼컴퓨터 개발에 대해서는 꾸준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이렇다 할 소식도 없는 데다가 종목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등락이 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오르고. 맞아요. 뭐 순환매로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강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종목별 업종별로 좀 순환매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뭐 어제 못 올랐던 종목 중에서 좀 오르는데 양자 컴퓨터가 좀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고, 미국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뭐 디웨이브 퀀텀이나 뭐 이런 쪽은 뭐 한 5, 6% 정도 올랐나 뭐 그런 쪽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에 좀 영향이 받은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뭐 이 재료는 뭐 양자 컴퓨터는 뭐 계속 뭐 미래에는 상당히 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그렇게는 보고는 있는데, 어떤 특정 재료, 특정 기술 개발, 엄청난 호재를 동반해서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그런 거는 없으니까 그냥 기술적으로 대응하자. 그냥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료가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중국 폐렴이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이쪽 원격 진료라든지 비만 치료제 쪽이라든지 같이 좀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고요. 인수합병 이슈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먼저 중국 폐렴 관련된 종목으로는 위더스 제약이 지금 8% 정도까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국제약품 보겠습니다. 5% 정도의 상승권. 메가이CS는 한 4.5%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상치가 않다고 하죠. 게다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좀 통제를 하고 있어서, 언론에 대해서도 포털 사이트도 총재를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더 심각한 것이 아니냐. 게다가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조금씩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폐렴, 뭐 마이코 플라스마 얘기한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잡히지를 않네요. 잡히지 않는지 아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중국 쪽에서의 뭐 어떤 통제를, 뭐 언론 통제를 좀 하고 있는 것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어떤 지금 이런 호흡기질환, 폐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국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뭐 주식시장에서는 예전에 어떻게 본다면 코로나 그런 것들도 그때 기억들도 좀 있는 것도 같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계절적으로 호흡기 질환 뭐 많이 일어날 시기예요. 겨울철이니까 뭐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지금 메가이CS, 국제약품, 위더스 제약 뭐 이런 종목들 오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본다면 단기성 테마 임에도 불구하고 좀 시세가 좀 더 나오고 있어요. 이 시세가 생각보다는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확산 여부 지켜보면서 좀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뭐 메가이CS, 국제약품, 위더스 제약 이런 종목들은 뭐 역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좋은,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상황이다. 뭐 거래도 잘 되고 있고, 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런 쪽에는 해도 저는 지금 현재 무방하다. 5일선 이동평균선이 계속 살아있는 만큼 한번 꺾이더라도 뭐 다시 한번
살려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근데 분위기가 예전에 코로나 때 또 진단키트 갑자기 막 움직였잖아요. 지금 시젠이 8% 급등입니다. 그리고 수젠텍도 거의 17% 급등인데 수젠텍은 어제 상한가기는 했었거든요. 개별 뉴스 있는지는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진바이오텍이나 그리고 랩지노믹스도 지금 강하더라고요. 랩지노믹스도 한 3.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진단키트 쪽에 또 같이 움직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리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선반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국 쪽에서의 어떤 예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중국 쪽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면서 그때 기억이 뭐 다시 한번 뭐 한 지금 3년 정도 지났으니까 4년 가까이 돼가니까 다시 한번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게 어떻게 올라갈지는 저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으로 대응하세요. 그냥. 저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뭐 급등세를 펼쳐나가면서 20개월 내 최고치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요. 내년에는 1억 간다. 뭐 여러 가지 전망들, 장밋빛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지트 보겠습니다. 현재 위지트 5%가량의 오름세로 3거래를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또 돌아가면서 순환매 양상을 보여주더라고요. 하나투자증권은 어제 25%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쪽 그리고 STO, 토큰형 증권도 같이 좀 묶어보겠습니다. 이쪽도 현재 강세로 출발했다가 시세가 다소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나 갤럭시아 SM 쪽으로도 약간은 좀 숨고르기 구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후발주자인 다날이나 이런 종목이 또 괜찮더라고요. 다날은 장 초반에 한 9%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냈다가 현재는 3%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옥션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옥션도 약간 좀 밀리고요. K옥션은 5%가량 어제 상한가 기록했고 하락인데 관련주들 가운데서도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재료 좀 살아있다고 봐야 될지 어떠세요? 비트코인 시장이 강세면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어제 금 가격이 한 2% 넘게 한 2.5% 정도 하락을 했어요. 역시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앞서갔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비트코인이랑 금 가격이랑은 거의 연관성이 좀 많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은 둘 다 이자율이 없는데 저금리 하에 그러니까 고금리에서는 피해를 보는 상품들이잖아요. 이자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금 가격이 떨어졌다. 비트코인 가격 조금 조정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STO 시장이야. 토큰 시장이야 지금 활성화 시킨다 그러니까 조금 그 재료가 계속 여파가 이어지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너무 추격 매수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가상화폐 쪽으로 묶어주셨는데 STO 쪽 모멘텀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쪽 시장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재료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대응을 해야 되겠죠. 뭐 지금 거래량 줄어들면서 상승하면은 저는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렸던 때처럼 한 2, 3일 이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틀 정도 거래량 줄었는데 시세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매도 잡아도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쪽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에서 이야기를 했던 지원금이 제때 좀 지원되지 않을 우려에 놓여 있습니다. 지연되지 않을까, 순서가 좀 밀리지 않을까 이런 보도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고르게 1% 정도 하락하고 참고로 간밤에 엔비디아나 AMD도 2% 정도 밀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리노공업이 52주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탄력 좋습니다. 7% 정도까지 오름세 보여주면서 이 종목은 22만 원 부근까지 갔다 왔습니다. 21만 9,500원 정도까지 터치를 하면서 상당히 좀 다른 반도체주 대비로 탄력적인 흐름이고요. 몇몇 종목 있습니다. 마이크로 컨텍솔도 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제주 반도체 보겠습니다. 제주 반도체도 약 5% 정도의 오름세 띄면서 이 종목도 52주 신고가입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다른 종목이 쉬어가는데 이렇게 꾸준히 갈 길을 가면서 신고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이들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지금 반도체는 엔비디아, HBM 이제는 끝났어요. 저는 끝났다고 보고 있고, 보조금 얘기도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에 좀 우려가 있는데 지금 오늘 오르는 것들은 얼마 전에 체크 포인트로 다뤄드렸던 온 디바이스 AI 테마예요.
지금 보시면 제주반도체라든가 리노공업, 그다음에 가온칩스도 그렇고요. 가온칩스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네요.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조금 상승했다가 지금 또 보합으로 돌아섰는데, 칩셋 미디어까지, 네, 좋더라고요. 이런 쪽까지 그냥 온디바이스 AI 테마, 요 테마는 조금 더 지속될 것입니다. 요거는 한두 달 정도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좀 나눠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다소 희비 엇갈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쪽은 계속해서 시세 연속성이 예상이 된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 종목 2차전지 보겠습니다. 2차전지 어제 이 대규모의 에코프로 BM의 수주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좀 마중물이 부어지나, 이제 좀 시작하나, 이런 기대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BM이 장 초반에 차익 매물 받으면서 6%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지금은 그래도 낙폭을 만회하면서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가는데 못 가가지고 그래서 또 많이들 속상해 하셨을 텐데 어제는 밀리더니 오늘은 또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밖에 LNF는 오늘 좀 밀리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전지는 부진한 상황 속에서 몇몇 종목이 그래도 낙폭을 만회해주고 있는 패턴입니다. 어제 강력한 이슈 발생으로 한 차례 자금이 확 쏠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런 잠잠한 흐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어제 단발성 재료예요. 단발성 재료고, 단발성이었다. 오늘 미국 시장 하락하고 테슬라도 안 좋았고,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하락 때문에 조금 그런 것 같고. 하지만 어제 포스코 퓨처엠이 오후장에 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5일 이동평균선에서 아직 지지받고 있고, 차트는 나쁘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본다면은 에코프로 BM이 한 재료가 이미 나왔고,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은 재료 안 나왔는데 동반해서 올랐다. 조금 2차전지 소재 쪽으로는 조금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장비나 이런 쪽도 2차전지 소재 쪽이 조금 시세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 그러면 오를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 쪽도 해석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별 뉴스 있는 종목군 보겠습니다. 한국컴퍼니인데요. 지금 왕자의 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한국컴퍼니의 고문이 사실은 맏아들 있죠. 그리고 현재 한국컴퍼니의 회장은 맏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회장이 지분을 약 40%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장남이 한국컴퍼니의 지분을 공개 매수를 하겠다. 그리고 MBK 파트너스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2만 원, 주당 2만 원의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주가는 그 이상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컴퍼니가 26% 급등을 하면서 21,300원권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 4%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왕자의 난이 다시 시작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공개 매수 가격이 2만 원인데 그 이상으로 오르면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많이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형제들끼리 이런 이슈가 있으면 한진그룹 때도 그랬고 주가가 막 엄청 오르잖아요. 이번에도 그럴지 어떻게 가늠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공개 매수 가격은 2만 원인데 지금 현재 한국엔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만 1,0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예전에 SM 같은 경우에도 공개 매수 가격보다 더 높게 시장에서 거래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면은 그냥 시장에서 파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개 매수 가격보다 더 못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선에서 그냥 끝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시장에서 알아서 그냥 매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공개 매수가 그냥 에서보다 더 높으면 그냥 시장에서 매도하고 아니면 그냥 공개 매수가 그냥 기다렸다 그냥 매도를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공개 매수가에 매도를 하시면은 대신 세금이 붙습니다. 22.5%로 그거는 차감이 된다. 그거 참고를 하세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원격 진료 얘기는
아직 결론은 여전히 안 났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논의는 꾸준히 이어지고요. 비트컴퓨터가 현재 9%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는데 빠르게 거래가 실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유비케어도 보겠습니다. 현재 유비케어도 6% 정도의 오름세,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 종목도 2.5%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이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 연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인성정보, 소프트센, 케어랩스 다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더 갈 자리가 있을지 아니면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슬슬 또 빠져나올 시점을 잡아야 될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계속적으로 비대면 의료 시장이 계속 정부가 앞으로 확대하겠다고 한 만큼 정책 모멘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오늘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의료 AI 쪽도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괜찮을 거다. 루니, 딥노이드, 뷰노 이런 쪽도 같이 좀 엮어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이게 정책이 이미 나왔고 어떻게 하겠다고도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주가는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순환매 돌아가니까 그냥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금 못 오른 종목들은 좀 같이 오르는 거다 그렇게는 보고 있고요. 그냥 순환매로 지금 대응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큰 정책이 또 이제 당분간은 안 나와요. 그렇게 본다면 그냥 역시 단기성 테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최현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